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 대해서 당 차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이다. 오히려 역공세를 펼치면서 민주당 전면이 나서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자, 심야 술자리를 둘러싼 한 장관과 이 민주당과의 전면전 이슈들이 많은데요. 전문가들과 바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면서 한 장관과 당의 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관련 화면 준비했습니다. 법을 잘못 보자 보이는데, 법령 의원이었나요? 맞습니다. 마지막에 예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직 포함해가지고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걸겠습니다.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실세 한동훈 장관이 피해자 흉내를 내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니 아연 실색할 노릇입니다. 의혹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대변인이 오늘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던 이 청담동 술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공을 펼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과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날 동선을 공개하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왜 민주당이 전면에 나선 거죠? 네, 지금 그동안에 김의겸 의원이 그 국회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 근거를 정확하게 밝히진 못했어요. 그냥 네. 녹취록이라고 했지만 그 존재하는 녹취록에 나오는 그 여성은 누군지 정확하게 접촉도 안 됐고 또 장소도 특정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특정하지 못하면 더 이상 끌고 가기 힘들겠구나 했는데 이 당이 나섰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그거를 막기 위한 그래서 어떤 그 또 하나의 카드로 내세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 여당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죽어버리면 이 불씨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이 나선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김의겸 의원 혼자 할 때는 김의겸 의원 혼자 책임을 지면 됐고 또 국회 내 발언이기 때문에 처벌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당이 나설 경우에는 분명히 책임을 지고 나서야 됩니다. 입증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위험을 왜 민주당이 졌느냐 이런 내부에서도 이거 잘못 끌려 들어가면 당 전체가 한동훈의 어떤 이 리스크에 같이 빠져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지도부가 이 최고위원회의 당의 최고회의를 하는 그 기구입니다. 그 자리에서 더 탐사 유튜브 채널이 내보냈던 영상을 재현하면서 한동훈 장관 술자리 논란에 불을 더 지폈습니다. 그리고 TF까지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했고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늘 한 장관이 입장문을 냈어요. 개인의 입장문입니다. 황당한 저질 가짜 뉴스를 보란 듯이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재생하고 나아가 민주당 지도부는 그 저질 가짜 뉴스의 신빙성이 높다거나 TF를 꾸리자고 했다. 사과해라. 나는 피해자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반대로 했던 거거든요. 자, 설주환 변호사, 당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제일 처음에 이걸 김의겸 의원이 이것을 얘기하고 그럴 때 한동훈 장관이 조금 뭐 이렇게 국회에서 좀 부적절하게 어떤 과한 반응을 보였을 때 그냥 이걸로 그냥 지나갈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하루가 이틀이 지날수록 계속 불씨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지금 뭐 저는 한동훈 장관의 오늘 개인의 자격이라는 말은 조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질의가 된 곳이
국회였었고요. 그 당시에 국회의원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떠한 질의와 답변이 됐던 것이고 또한 질의를 해서 의혹에 대한 질의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한동훈 개인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술자리에 가건 안 가건 그건 전혀 뭐 어떤 궁금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어떤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어찌 보면 진실 규명이 돼버렸어요. 이제 이미 뭐 사법적으로도 고소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으로서도 그냥 여기서 그냥 놔둘 수가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고 뭐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분으로 이재명 뭐 지금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떤 좀 가려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는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 수사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수사가 오면 당연히 수사를 받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는 더 이상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의혹을 제기한 것뿐인데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어떤 과한 반응 또 이렇게 진실을 가려보자라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끌려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보실까요? 비명장 애들 있잖아. 비명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거기 fon감도 어제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을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진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7월 20일 날, 그러니까 한 2달 전쯤에 그 청담동구에 갤러리가 있는 카페에서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 서로 이제 정글 잘 해보자 뭐 이렇게 격려하는 모임이었나요 서로? 맞습니다. 마지막에 예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녹취 내용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첼로 반주로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 씨의 노래를 불렀다는 정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과할 정도로 화를 내며 마치 분노 조절하기 어려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나가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로서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 책임이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장관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 자, 김근식 교수님 보실 때 어때요? 저는 우리 한국 정치가 이렇게 여야 간의 정치적 쟁점을 가지고 싸우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국민들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정말 이제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잘 아시겠지만 의원실에는 수많은 제보가 밀려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제보이기도 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제보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겨냥한 제보이기도 하고 그 수많은 제보를 받으면 의원실에서는 다 상호 크로스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일정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또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어야만 국정감사에서 그걸 질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의겸 의원이 확인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사전 동의도 없이 무작정 무단으로 녹취한 그거하고 그걸 근거로 더 탐사라는 이른바 스토커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그 팀에서 그 이세창 총재라는 사람한테 무작정 전화해서 질문한 것밖에 없잖아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이 30명이랑 같이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보는 국감장에 이야기합니까? 저는 기본적인 의원의 자격 그리고 의원실의 저는 자격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걸 민주당에서는 저는 말리는 게 정도지 민주당이 더 키우고 있다. 예전 같으면요. 정상적인 정당 시스템이라면 저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로 국정감사에서 저는 헛발질을 하면 당에서 지도부에서 말리는 겁니다. 이제는 당 지도부가 나서가지고 같이 이걸 더 증폭시키고 대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짜증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관계 이참에 저렇게 시작한다면 규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정당당하게 정말 규명해서 무엇이 사실인지 정확히 밝혀서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 가지고 정치 싸움하는 거 좀 막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개인 입장에 공당이 입장 표명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선을 긋긴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제보를 받은 거죠. 그거를 뭐 누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면 그 전화 내용은 사실인 거고 어떤 게 사실인지 그 내용에 대한 검증을 그리고 당사자가 분명하게
그 술집 이름이 잘 모르겠는데 그 술집에 난 간바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기간에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하는데 개인의 입장에 공당이 입장을 표명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나면 본인 혼자 화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수진 대변인, 누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전화 내용은 사실일 거다. 그 전제가 이제 진실이다, 이 전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술집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더 탐사라는 것도 그 30명이 넘는 김앤장 변호사와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 그 장소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청담동 일대를 다니면서 물어보고 했는데 아는 바 없다, 이런 답만 방송에 내놨거든요. 그렇다면 이 장소도 모르고 실제로 말한 본인도 확인이 안 됐고 그 제3자가 전하는 통화한 사람이 말하는 그 부분만을 근거로 지금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혼자 화내면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임세현 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말을 할 때 보통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의 이런 질의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약간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좀 대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례적으로 그동안과 다르게 좀 약간 이른바 버럭 약간 화를 내면서 좀 그냥 부적절하게 여기서 뭐 의원직을 걸어라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흥분을 좀 했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원내 대변인께서 뭐 화를 혼자 내라는 게 아마 그런 의도에서 국정감사에서 좀 차분하게 뭐 진위를 정확히 얘기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이게 자꾸 이제 가짜 뉴스를 민주당이 퍼뜨렸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뉴스는 아까 말씀하신 그 유튜브 채널 그쪽에서 뉴스를 만든 거고 여기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이제 이런 녹취의 의혹이 있는 이런 녹취 자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위를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이제 저희가 이거 갖고 막 그 뉴스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보에 대한 확인. 왜냐하면은 이게 한동훈 장관이 지금 개인이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뭐 장관 중에 장관이라는 이야기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이러한 그 술자리를 갔다는 의혹이 뭐 좀 부적절하게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그 녹취에 의하면요. 그 뭐 김앤장 뭐 변호사 몇 명, 그다음에 대통령도 오시고 했다고 하니 중차대한 일이 될 수도 있으니 뭐 국회의원으로서는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뭐 한동훈 장관이 억울하다면 그 자리에서 기분은 나쁠 수 있고 불쾌할 수는 있지만 이런 반응 자체가 부적절하고 이런 태도가 또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중차대한 일이죠. 중차대한 일이면 그만큼 확인도 더 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요,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제를 했습니다만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수위를 또 높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술을 잘 안 마시니까 술을 안 마셨을 수는 있습니다. 많이. 대통령은 그 전에도 가까운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낸 바 있지 않습니까? 민생은 안 돌보고 새벽까지 술판만 벌이는 게 그게 주사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그 시기에 7월 19일, 7월 20일 그 사이에 떳떳하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동선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시기 바랍니다. 네, 술주자 주사파가 이런 거다, 술 마시는 게 주사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한 겁니다. 자, 민영삼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참 비현실적인 얘기들을 하고 계신다,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참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했던 그 영어 가정법이 생각납니다. 내가 만약에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그래서요, 제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도부나 민주당의 간부들이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민주당이 그 집단 이성이 오작동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요, 국민의힘이나 또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 반대로 거꾸로 물어볼게요. 거꾸로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돈을 안 받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날 유동규가 뭐 누구를 통해서 김용한테 어떻게 했다는 그날 동선을 밝히고 핸드폰도 좀 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좀 억울함을 갖다가 우리가 좀 밝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TF를 구성하자. 이렇게 하면 그 되겠습니까? 많이 이 적어도 공당에서 그 더더구나 지도부에서 회의가 나오면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를 갖다 있을 수 있는 얘기를 갖다 이제 가정법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무책임하고 그다음에 이슈를 몰고 와. 물론 의도는 알겠어요. 지금 현재 쓰나미로 밀려오는 이재명 대표의 그 수사 리스크.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기순 어민 그 강제 북송 사건이라든지 수많은 사건들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비리 의혹 잘못된 점들을 갖다 수사 쓰나미 의혹이 오니까 그걸 물타기하고 시선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저는 이해는 갑니다만은 결국에 국민들한테 크게 동의를 못 받을 상황이다. 못 받을 그런 처사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선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때가 마침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서울의 소리 쪽에서 시위를 하던 날이고 거기에 맞불 대응을 하는 또 뭐 보수 쪽 분들이 계셔가지고 퇴근 보고라 그래서 이 대통령님 오늘 몇 시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날이에요. 7월 19일 날 보니까 10시 45분 대통령께서 집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보고서를 그 다음날 올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10시 45분에 집에 들어갔다는 게 맞는 거죠. 자, 김건희 여사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술 마시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배성규 의원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근데 보통 사람들도 집에 일단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아니 어느 부인이 또 술 마시러 간다고 좋아하겠어요. 근데 더구나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어떻게 들어갔다가 몰래 술 마시러 몰래도 아니죠. 경호원까지 다 있었다면서요. 그 많은 경호원들까지 대동하고 나간다는 건 그러면 이미 그 주민들이 다 알게 되고 또 그 청담동 일대 그 술집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이건 사실상 좀 힘든 일이고 더군다나 또 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술 자체를 안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자리에 10시 이상 자기가 있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주변에 친구들, 지인들, 그 검사들까지도 한동훈은 수사를 안 한다.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오늘 잘했으니까 꼭 한잔 하러 가자 했을 때도 저는 빠집니다 하고 그냥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거기 갈 동선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다음 날도 보면 원래 술을 3시까지 그렇게 마시면은 사람이 얼굴이 뻘개져요, 보통은. 근데 그 다음날 사진 아침에 다 도어 스태핑, 공식 행사에 멀쩡한 얼굴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객관적으로는 정황상 술 마셨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동선이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그러니까 술을 안 마셔도 거기 갈 수는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또 말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워낙 뭐 술 잘 드신다니까 얼굴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먹었다면 그날 뻗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워낙 술을 안 마시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근데 정작 당사자인 김의겸 의원 오늘 기자들 질문에 말을 좀 아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청담동 술집 발언 관련해서 이제 야당에서도 실책이라는 의견이 많고 한동훈 의원이 직접 사과까지 오늘은 저 서해 사건 알아봤으니까요. 거기 집중합시다. 왜냐면 한동훈 장관이 올라가겠습니다. 요구해가지고요. 사과에 대해서만 어떻게 따로 입장은 없으신 거예요? 그 한동훈 장관 사과 요구에 대해서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 이미 나왔잖아요. 입장은 아직 따로 대응은 안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한 장관은 계속 명예훼손 혐의라고 말하는데. 자, 김의겸 의원 기자 때는 이제 계속 물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답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말을 좀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자, 일절 답도 안 했고요. YTN과의 통화에서는 사과 요구에 대해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 뭐 이미 원래 주장하던 것 아니냐 이런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이제 절차, 그다음에 품격 이런 게 있고 또 의원회관이 그걸 그 서포트를 못했다는 면에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국민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그 본래 시초가 되었다는 그 첼리스트라는 그분이 자기의 동의 없이 그 남자친구가 이걸 녹취해서 전 국민이 다 알게 하는 것을 충격에 빠져서 입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태를 가지고 그 몇 가지 3단계로 넘어간 사람의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저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미 판단이 끝났으면 저는 김의겸 의원이 깔끔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왜 고집을 부른지 모르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야당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물론 여당도 민생을 챙기고 경제 위기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되겠습니다만 야당의 국정감사 기간은 야당이 활동할 수 있는 꽃입니다. 꽃. 그러면 국정감사 기간에 민생을 어떻게 챙기고 우리 서민들의 아픔을 어떻게 챙겨주고 지금 깡통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이런 거 어떻게 할지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법사위에서 따져야 될 중요한 대목 아니겠어요? 지금 와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새벽 3시에 어딜 갔느냐 안 갔느냐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한다는 게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느냐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국 정치의 질을 더 이상 낮추는 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이 더 탐사 쪽과 협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이 좀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김의겸 위원님께서 저를 미행한 스토커로서 지금 수사 중인 그 더 탐사와 협업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고요. 보도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닌데요. 허위 사실이 보도될 경우 역시 거기에 공모하신 거가 된다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김의겸 위원님은 지금 이 방송에 공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면책특권의 범위도 아닌 것이죠.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네. 자, 면책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과연 옳으냐. 근데 김의겸 의원은요, 의혹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한동훈 장관이 술을 마셨다는 장소 어딘지 특정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렌식도 했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TV조선 취재인데 한 장관이 술 마시지 못하는데 술 마신다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은 안 마시는 거 안다 그랬습니다만 이 녹취에 보면 술 한잔 하고 온 것 같다 이런 말이 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장소 특정 못했죠. 이분이 이 첼리스트가 운전한 차에 블랙박스를 포렌식 시도를 했지만 기록은 찾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요.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그런데 김의겸 의원 측에서는 제보자가 녹음 파일과 여러 자료를 들고 온 거고 포렌식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 의원이 적절하게 이 제보에 대해서 검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더 탐사 측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업했다는 게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저런 지적이 있는데 우리 설주환 변호사 법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면책특권은 일단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 어떤 이러한 비리를 폭로한다거나 어떤 누구에게인가는 명예훼손이 될 만한 진실하든 허위 사실에 대해서 폭로를 할 때 좀 필요한 것이죠. 국회의원에게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법으로 이걸 헌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직무 관련성하고 이러한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으로서 이걸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게 화면에도 나오다시피 과거에 면책특권에 어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허위임을 알면서 이를 말했을 때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그러면 사실관계를 따져봐야죠. 이걸 그 질문을 할 당시에 김의겸 의원이 명백하게 이것을 허위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명백하게 허위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어떤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지금 수사가 될 예정이겠지만은 어떤 진술에 따라서 그리고 관련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더 탐사 측도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과의 어떤 얘기를 통해서 그다음에 통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그랬다고 한다면 면책특권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어떠한 의혹이다. 이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김 의원이요. 국감장에서 재생했던 녹취록. 이게 이제 편집이냐 아니면은 자기가 유리한 부분만 짜깁기를 했느냐 이런 것도 좀 논란이에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녹음된 분량이 몇 회에 걸쳐서 상당한 몇 시간짜리 통화가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제가 토요일, 일요일 우리 방에 있는 식구들이 그거 녹음 듣고 풀어서 저 아주 짧은 분량 만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 뭐 녹취는 이제 과학적으로 뭐 짜집기 뭐 그럴 조작이거나 뭐 흔히 말하는 뭐 편집이라든가 뭐 그렇게 했겠죠. 예, 자, 필요한 부분만 우리 방 식구들이 녹음 듣고 풀어 아주 짧은 분량 만드느라 고생했다. 자, 이 부분에서 정말 전체의 뜻을 그대로 요약을 한 건지 아니면 이 뭐랄까 좀 불리한 거는 빼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이렇게 딱딱딱 한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임쌤 대변인 어떨까요, 이 부분은요? 이 통화가 2시간이 넘는 분량이라고 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걸 뭐 풀로 다 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아마 녹취를 이제 뭐 편집을 했을 거고, 이걸 짜집기가 불가능한 게 대화가 이어지는데 네. 그거를 뭐 누가 옆에서 강요하지는 않았을 건데 이렇게 말해라라고 그 대화가 이어진 것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는 그냥 편집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도 지금 이렇게 자료 화면 나올 때도 이렇게 좀 일부만 잘라서 나온 거와 그런 취지랑 같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이세창 그 총재님 요 발언에서 이거 일부의 그 대화가 조금씩 끊기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대화는 뭐 한번 들어보고 네. 취지가 어떤지는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의혹에 대해서 또 제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두 분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둘이 막 대화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알고 보니 그 이세창이라는 뭐 사실 정치권에 막 깊숙이 아는 사람도 잘 모르는 분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뭐 이 대화가 실제로 그렇게 뭐 유도심을 했는지 아닌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뭐 실제로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있는 자리에 있었고 뭐 이렇게 대답을 다 네 긍정적으로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번 그 이후에 추가로 아마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유튜브 채널에서. 근데 그 추가 보도에서는 6월 달에 사실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잘 주목하지 않았던 윤상현 의원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준석 대표 시절이었는데요. 윤상현 의원이 그 당시에 뭐 대표를 나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누가 윤상현 의원이 당대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신 분은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뭐 이세창이라는 또 새로운 인물, 그다음에 그러한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이 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추측도 가능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자, 뭐 한쪽의 주장이기 때문에 뭐 윤 의원이 여기에 뭐 연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뭐 또 다른 대기업의 뭐 이름도 나옵니다. 그룹 오너의 이름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부터는 이름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사실 여부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제 한 장관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번만큼은 또 한 장관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관련 발언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해놓으신 다음에 끝난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위원님 저한테 이재정 의원 관련한 것도 거짓말 하신 다음에 다 들통났는데 사과도 안 하셨죠. 그리고 그 전에는 조국 사건 관련해서 조국 수사팀 누가 사과를 했다고 거짓말했었다가도 사과 안 하셨죠. 조국 전 장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 사단 검사 오명한테서 최근에 잇따라 전화가 왔다. 이 두 사람 다 조국 일가족 수사를 직간접으로 관여가 됐던 분들입니다. 이 미안한 마음을 토로를 하고 장관님 잘 견디십시오. 힘내시고 어려운 시기 이겨내시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자적인 느낌으로 뭔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던 거 아닐까.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뭐 면허증이나 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의겸 의원은 왜 이렇게 이 한 장관과 관련된 걸 유독 많이 의혹을 제기했을까? 미국에 간 것도 이상하다. 그리고 이재정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근데 다 좀 이상하거든요. 사실관계가 좀 불투명해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럴까?
우리 배 의원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예, 지금 그래서 뭐 이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의 저격수로 나서려는 거 아니냐 하지만 여권에서는 저격수가 아니라 스토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우리 김의겸 의원하고 같이 이 기자실에 같이 일도 해보겠지만 옛날에는 저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언론이 있는데 언론인이면 언론인답게 좀 제대로 된 취재를 해서 정말 그럴듯한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데 뭐 악수 문제도 그렇고 이재정 의원 그다음에 미국 방문 문제도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건 아예 사실과 달랐고 그렇다 보면 이분이 한 번 의혹을 제기했다가 아유 안 되니까 또 한 번 하고 지금 뭔가 이 한동훈 장관한테 뭔가 한이 맺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걸 제기할 때는 특히 대변인이고 언론인 출신이니까 좀 확인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발이 꼬여 있는 것 같다. 스텝이 완전히 꼬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정치인이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존재감 알리고 싶어 하지만 전에도 철험의 의원들이 그거 했다가 다 그냥 오히려 역풍을 맞았지 않습니까? 김의겸 의원도 지금 잘못하면 정말 큰 역풍을 맞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이 김의겸 의원이 좀 의도적으로 한다. 왜냐하면 지지층으로부터 이 완전한 지지, 뭐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혁의 딸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빛나더라도 아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이 자신의 지지층만 모아서 뭔가 좀 도모해보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 악연이라면 악연이고 계속해서 이 꼬이고 꼬이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뭐 고소고발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안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오늘 김의겸 의원 그리고 더 탐사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통령님과 장관과 술자리를 함께할 위치가 아닙니다.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에 지금 연이어 나오는 모든 일들은 단 1%의 진실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행태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한동훈이 한자도 모른다 그랬고요. 1%의 진실도 없다 그랬는데, 근데 전화 통화 이전에 한 걸 보면 뭐 첼리스트 이야기합니다. 뭐 못하는 게 없다 연주를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나중에는 나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왜 그럴까요? 저 이제 이세창 총재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이제 어떤 분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권과 상당한 정도의 교분을 쌓고 나름대로 그러한 그 자신의 어떤 친분 관계를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상당히 많이 알리는 그런 스타일인 걸 저는 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 이세창 그 권한대행이 개인적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술자리를 가졌던 여러 가지 그 경험도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 그 첼리스트와 관련돼서 술자리를 가졌던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알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첼리스트에 대해서 이세창 권한대행이 자기가 알고 있는 다양한 그 차원의 정치적인 친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편한 자리에서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누구도 안다. 이제 그런 자리를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 첼리스트란 분이 남자친구와의 그 통화에서 그 전해 들은 이야기를 각본 없이 막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뇌피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는 자기 전화를 몇 번에까지 했는데 새벽까지 전화를 안 받았는데 늦게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녹취를 해가지고 더 탐사에 던져준 거예요. 저는 그게 사건의 전말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 모든 사단은 이세창 권한대행이 평소에 갖고 있는 정치권 인사들과의 교분 관계를 지나치게 과시하는 측면, 그리고 첼리스트가 남자친구에게 녹취된 줄 모르고 그냥 막 그 각본 없이 떠들었던 그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양 조각을 내갖고 이 더 탐사팀이 사전에 미행까지도 하고 청담동 일대 술집을 다 뒤졌지만 결국 못 찾았던 것을 봐서는 잘못된 출발이 결국 아무런 결론 없는 결말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측에서도 지금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두 분까지 나서서 TF팀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니 저는 검찰 수사할 것도 없이 이번엔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서 다시는 이런 진실 여부에 대한 헛된 싸움을 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경각심을 좀 불어넣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녹취에 보면은 대기업 총수의 이름도 나오고요. 아까 말했던 뭐 국민의힘 의원 이름도 나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 누구도 왔어. 근데 왜 왔는지 알아봐야 돼.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했듯이 뭐 당 대표에 나간다, 뭐 실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걸 보면은 뭔가를 듣긴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바로 들은 건지 옆에서 한 건지 아니면 건너 들은 건지 그것도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몇몇 매체가 이 뭐 술을 마셨다는 곳을 한번 찾아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공간에 30명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걸 보고 여기는 아닌데 이렇게 하고 또 나왔다는 이야기도 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30명의 변호사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딘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의문 부호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녹음 목소리의 주인공인 이 첼리스트가 소설을 쓴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에 그러면서도 이 여성의 신변을 걱정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녹음했다는 내용들을 보면 뭐 갤러리아 백화점 뒤에 술집도 없고 그 사실과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형적인 그냥 소설 쓴 거다 그분이. 지금 그 뭐 첼리스트란 분 아프다고 드러내지도 않고 있잖아요. 숨은 거잖아요. 거짓말이라 보세요. 아니, 거짓말해서 너무 아프겠죠, 마음이. 그리고 막 지금 자기 이 거짓말 때문에 일이 막 일파만파로 커지니까 어찌할 바 몰라서. 너무 구체적이던데. 그래 소설 잘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당시 첼리스트라는 여성은 데이트 폭력까지 호소하고 있어요. 그 여성의 술 먹으면서 한 얘기가 여성의 동의 없이 그냥 국감 현장에서 흘러나왔어요. 그 여성의 미래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 여성은 지금 인스타그램이고 페이스북이 집중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묻고 싶어요. 예, 자, 뭐 이 첼리스트에 대한 논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당이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야권입니다만, 자, 김의겸 의원이 실책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실까요? 크로스 체킹할 사안도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설정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의혹 제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의혹 제기의 일반적인 성질하고는 조금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실책을 한 거라고 보고요. 김의겸 의원이 그냥 의원이 아니고 또 당의 직책을 맡고 있고, 또 이거를 또 민주당 지도부 회의 석상에서 또 거론을 하고 또 녹취록을 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거는 걷어들이고 인정할 거 인정을 하고. 예, 저 민사 분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재성 전 수석의 얘기대로 김의겸 의원의 실책이라고 보는데요. 또 쉽게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분석하기에는 김의겸 의원의 그 마음의 기저에 깔리고 있는 것이 이 대선 불복에서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증오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증오하고 뭐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계속해서 그 공격하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안 나오니까 그 직계라고 할 수 있는 또 현재 법무부 장관 직계까지 있으니까 계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서 세트로 지금 공격하는 이런 개인적인 그 심리 기저 때문에 쉽게 그 인정하고 사과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라는 집단, 정당으로 보면은 이게 여기서 물러나 버리면은 진짜로 1패가 100패다. 한 번 패하고 나면 계속 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 버티면서 버틸 때에는 억지로 버티는데 억지로 버티는 것이 또 망회 소득으로 물타기 효과도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 소식을 갖다가 네. 뉴스를 덮어버릴 효과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당분간 이 기조가 지속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자, 어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요, 한 장관이 똑똑하다. 김의겸 의원은 사실관계 확인하고 의혹 제기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지금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한번 이어서 보실까요? 한동훈 우리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할까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장관이나 국무위원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하게 될 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서 또 법적 근거를 갖고 질의해야 되지 않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똑똑하다고 얘기했다고 해갖고 예. 제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뭐 예.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 답변이 뛰어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예. 지적하려고 하면 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예, 한 장관 칭찬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상호 민주당 의원 같은 분은 한 장관의 대응 방식만 지적을 했습니다. 보시죠. 한동훈 장관은 술을 안 드신다고 들었는데 술 안 먹는 사람도 술자리에 가 있을 수는 있죠. 법무장관이 야당 의원을 고발하는 행태는 너무 과도하다, 오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발하면 결국 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되잖아요. 성질나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덤벼드는 스타일이구나. 그리고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일단 고발부터 해보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자 민주당 내에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임세현 대변인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의원도 숫자도 많고 원외 뭐 위원장이라던가 그 전에 계셨던 분들 하면 뭐 몇백 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뭐 같은 생각을 아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조금씩 다른 생각은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좀 대처가 좀 미흡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나올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가 민주당이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뭐가 되게 막 증오심이 있고 저주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국정 현안에 대해서 지금 뭐 지지율도 그렇고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적하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그때 말씀하신 이 탐사에 대한 내용은 뭐 사실관계가 조금 더 있었으면은 크로스체킹 가능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질의는 할 수 있는 네. 것이라고 저희는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사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민주당이 이런 의견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의혹이 있으니 민주당이 좀 빨리 조사해라라는 또 일부의 또 의견 그리고 그런 지지층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바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도 이제 진상 규명을 또 우리가 네. 양쪽에서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예. 양쪽에 이제 조사를 이제 다 아마 진행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제 한동훈 예. 장관도 억울함을 또 덜을 일일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제1야당이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의원 개인이 아니라 이렇다 보니까 만약에 사실관계가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갔으니까 나올 텐데 사실이 아닐 경우에 그럼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 또 만약 사실이면 뭐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뭐 중차대한 사건이고 뭐 제2국정농단 이야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신 있는 것 같아요, 한 장관은. 그 윤 대통령 일정도 뭐 대충 파악을 하고 아마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이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 공당과 장관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 글쎄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전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었죠. 당시에 뭐 정진상 실장, 이재명 대표의 아주 최측근입니다. 휴대전화를 버려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당시 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했느냐? 그 안에 뭐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에 뭐 이른바 뭐 정무방, 정무적인 일을 다루는 그런 방이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정무방이 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유 전 본부장이 정무방에 대해서 TV조선 취재팀과 만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시죠. 저는 이제 뭐냐면 이제 성실하게 모든 것 있잖아요. 그간에 어떤 이제 감춰 조작했던 거 말고 그냥 모든 거 다 털어놓고 그냥 제가 믿는 그대로 나도 벌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벌 받으시면 벌 받고 그다음에 정당하게 내가 하는 건 내가 벌 받을 거고 다른 분들이 벌 받을 거고 다른 분들이 벌 받을 거고
증거를 다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텔레그램 정모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라도 아니 좀 그거는 여쭤볼 제가 수 있어요? 말씀드리지 못했고 여러 명 있었어요? 예, 여러 명 있었습니다. 최소한 거기 이제 숫자가 인너서클 그래도. 거기에 뭐냐면 이제 거기 여기 임원들 산하기관 임원장 모임도 있었고 그다음 전무관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팀 따로 있었습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아니 인원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인너서클인데 한 10명 정도? 증거가 그때 버리고 가셔서 혹시 있으신 건가? 아니요. 제 클라우드 다 열어드렸고요. 형태가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다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재판 그냥 수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하고 재판 통해서는 할 거예요. 네, 정식 인터뷰는 아니고 기자들이 이제 그 지키고 있다가 한마디씩 이렇게 듣는 내용입니다. 밤새 이른바 뻗치기라는 걸 해가지고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만나서 한마디 한마디 듣는 그런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TV조선 취재팀에게 텔레그램이죠. 이 정무방에는 완전한 이너서클, 그러니까 핵심들만 있다는 거죠. 한 10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무방 외에도 법조팀이 모인 방, 산하기관장이 또 모인 방, 뭐 이런 방들이 또 따로따로 있었다고 해요. 자, 배성규 위원, 이 텔레그램이라는 게 이제 보안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메신저이기도 하고, 이건 뭐 지우면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클라우드는 있나요? 여기도 어떻게 되나요? 없는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거 텔레그램은 사실 개인이 지워버리고 나면 복구가 잘 안 된다고 그렇죠. 알려져 있죠. 그 정무방이 뭘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표를 모셨던 핵심 이너서클들이 있어요. 그때 숫자는 10명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부터 모셨던 사람들이 이른바 이제 정진상 실장,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 그리고 이제 유동규 씨, 이게 등등 한 5-6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경기도로 넘어오면서 경기도의 비서실 팀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조직과 홍보와 정무를 담당하는 거기가 10명 정도가 됩니다. 핵심. 그래서 그 경기도 비서실 팀, 뭐 성남 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아마 모여서 주요 핵심 현안을 아마 논의하고 이런 또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게 생기면 아마 서로 대책도 얘기하고 했겠죠. 근데 그 방안에 과연 그럼 이재명 시장이 있었느냐? 그때 당시 시장, 지사 뭐 근데 이 방은 아마 아닌 것 같아요. 이 방에 있었으면 아마 아마 굉장히 유동규 씨가 더 크게 얘기했을 텐데 아마 이건 실무진 방이었을 거고 또 아마 이 대표가 그 정말 최측근들하고 대화하는 방은 또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마 굉장히 보안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아마 대화 내용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과연 클라우드가 있을까? 그 부분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유동규 씨가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어딘가 이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이 자기가 그 대화 내용을 삭제했어도 뭔가 기록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비밀번호까지 줬다고 하니 이 정무방이 어떻게 보면 이 대장동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상당히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뭐 휴대전화 포렌식은 했을 거고요. 이 비밀번호만 안다고 되는 건 아닐 거고 이게 뭐 상대방 지우기까지 해버리면 이게 방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폭파라고 하죠. 그게 가능한 메신저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알려드릴 때는 이 방은 못 찾았다. 포렌식에도 안 나왔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의 이제 클라우드 이제 자료들을 외부에 모아놓는 그런 데까지 다 알려줬다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요. 유 전 본부장은 가짜 변호사와 이 대장동 환수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보시죠. 가짜 변호사다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경기도 공무원사 와가지고 나는 나를 케어해 주려고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하러 갔다는 개념이 자꾸 들더라고요. 대장동 환수가 이거 삭제는 이재명 대표가 진짜 알았던 건가요? 본인 입으로 본인이 그 잘하는 거 치려고 했잖아요. 환수 시켰다. 내가 본인이 국정감사에 했던 이야기는 그럼 다 거짓말입니다. 자 본인에 대해서 이제 뭐 변호사를 주선하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사실 감시하는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했고요. 대장동 환수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치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다 거짓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설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되돌아보니까 높은 분이 보내서 왔다. 이 높은 분이 뭐 누군지는 모르죠. 이재명 지금 의원이신지 아니면 뭐
그 위에 본인이 형들이라고 얘기를 했던 지금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변호를 받으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 지금 보면 그 유동규 대표의 말들을 자세히 보면 본인이 돈을 주었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어떠한 구체적인 진술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에게 뭘 주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뭘 명령이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진술에서는. 나중에 어차피 재판 가서 아마 저는 현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되게 보면 군부를 뗀다고 해야 되나요? 옆에 약간 이래서 어떠한 이런 앞으로 김용 부원장이 기소가 되면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증언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 진술은 없다. 근데 진술은 있고 증거가 없는 거죠. 아직은 이제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는지 내지는 물증 같은 게 아직은 없는 거죠. 다만 이 대장동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김용 부원장만 빼고는 다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줬고 얼마를 줬고 틀린 숫자까지 고쳤다. 이런 보도도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3명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부원장을 제외한 남욱 변호사라든지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관되게 같은 사실 진술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검찰에서 진술하는 내용들은 일치하고 있고 4,300이라 그랬더니 4,700인데 그리고 다 똑같이 고치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들과 이 당시 압수수색 앞두고 유동규 전 본부장 50차례 이상 통화를 한 걸로도 지금 알려졌습니다. 통화하거나 시도했는데 안 되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영상 통화도 했고요. 문자도 남겼습니다. 근데 이 정 실장은 잘못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하라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메시지 남은 거 보면은 나쁜 마음 먹지 말고 동규야 나하고 통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요. 자, 민영삼 원장님,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당시에 이제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고 수사가 이제 제대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유동규 씨하고 이제 떠밀는 그런 과정에서 정진상하고 또 김용, 근데 지금 현재 나온 정진상 당시 실장,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메신저로서 저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실을 유동규 씨가 이렇게 가만히 여태까지는 말을 않고 있다가 이제는 자기가 전부 다 뒤집어 쓰고 징역을 수십 년을 이제 살게 생겼으니까 이대로 되면은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검찰이 치밀하게 수사를 지난 7월부터 다시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가 가지고 치밀하게 수사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유동규 씨가 이렇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이실직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수사를 치밀하게 해온 과정에서 딱 그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유동규 씨가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그 사건을 유동규 씨한테 전부 다 뒤집어 씌우려고 안고 가라고 하려고 했던 그런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이런 움직임이 지금 다 하나씩 밝혀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온 보도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검찰이 8억 4,700만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박스 그리고 가방 이걸 물증으로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돈 건네준 가방을 다시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검찰에서는 이 물증에 대해서 갖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에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저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아니 돈 받고 난 다음에 가방만 다시 돌려주느냐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김용 부원장은 지금까지 돈 받은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사실과 다르다. 자기들끼리 말만 맞춘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민주당에서도 김용 부원장 돈 받을 가능성 없다. 이렇게 일축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증언 말고는 진술 말고는 어떠한 물증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자기 어리석지 않다. 그리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혀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김용의 정확한 입장이고요. 네. 자, 김용필 원장도 이제 뭐 돈박스 그게 어떻게 남아있냐 이런 반박을 합니다. 자, 임세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가방이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뭐 누구한테서 이렇게 이 가방을 받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돈이 들어간 게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이 그냥 가방에 있다, 박스에 있다 하면 그거 자체가 좀 신빙성이 없죠. 물론 이게 언론 보도로 나온 거긴 하지만 지금 언론에서 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쪽에서 얘기가 뭐 흘러나온 것에 대해서 단독으로 아마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게 주장이 이제 남욱, 정민용, 그다음에 지금 유동규 이 세 분은 그러니까 주장이 일치한다고는 하지만 이 본인들끼리의 돈이 가는 과정에서만 이게 하지 그다음에 이제 김용 부원장한테 간 거에 대한 부분은 세 분 다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그냥 줬다라는 얘기만 있고요. 처음에는 뭐 8억이었다가 7억이었다가 뭐 1억은 내가 먹었다가 뭐 다시 줬다가 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4단계, 4번에 걸쳐서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이게 무언가 이 대선 자금, 이게 원래는 이 시작이 대장동 비리 시작으로 이 세 분들이 들어간 건데 이제 대장동 비리에 대한 뇌물은 어느 순간 슬그머니 없어지고 지금 정치 자금으로 이제 대선 자금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바뀐 과정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현금이 이제 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남욱, 정민웅, 윤호 이렇게 한 4-5명의 이런 채널을 통해서 돈이 어떻게 몰래 대선 자금이 갈 수 있는지 저는 좀 사실 궁금합니다. 네. 가려면 그냥 다이렉트로 아예 딱 가든가 했었어야지. 알겠습니다. 돈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몰래 무슨 뇌물, 정치 자금 그다음에 이 엄중한 대선 자금으로는 가기에는 이 너무 많은 경로를 거쳤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형제들이라 그랬으니까 뭐 같은 한 몸이 아니었냐 뭐 이렇게도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돈을 만든 건 이제 남욱 변호사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빌려서 전달한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자, 뭐 김용 부원장은 일절 입을 열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진상 실장과 관련된 부분도 하나씩 또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정 실장에게는 2020년부터 이 돈을 줬고 명절마다 고가의 선물도 보냈다 이런 진술을 또 했다고 합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저는 이 부분을 이제 그 사법적인 이제 그 사실관계를 또 조사하기 위해서 수사상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강론을 가지고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이제 검찰의 그 몫으로 좀 놓고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피의자나 지금 그 돈을 전달받았다고 하는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무피권 행사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 사실관계를 입증해내는 것은 검찰의 몫이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간단합니다.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지금 4명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미 지난해 9월 달에 수사가 시작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김만배, 남욱, 그다음에 유동규, 정민용 아닙니까? 이 4명들은 그냥 대장동 사업을 해서 수천억의 그 특혜를 얻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각본을 짜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결국 성공해서 지금 수천억의 부당 이익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비슷한 사업도 여기저기 해보려고 했던 그런 업자들입니다. 그 4명이 한 묶음으로 있는 거고요. 근데 그 4명과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던 정진상, 김용과 중간다리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그 유동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막상 사건이 터지니까 측근이 아니라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넘버 3엔 들 줄 알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정진상, 좌진상, 우용이니까 자기 유동규는 그 3명하고는 아주 막역하게 지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그 유동규, 정진상, 김용은 아주 막역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 사이에서 아주 스스럼없이 지낸 사이였고 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무라인의 최측근과 대장동 이 땅에서 수천억을 해먹으려고 했던 이 땅들 중간 역할을 한 게 유동규예요. 그럼 간단하죠. 아까 우리 임 대변인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돈이 무슨 뇌물인데 갑자기 대선자로 바뀌었는데 뇌물이 대선자로 바뀐 게 아니라요. 대장동 일당들이 만드는 수천억의 돈이 본래 주인이 몫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남시장의 최종 인사 결재권자인데 성남시장과 수많은 교류를 하면서 유동규가 연결해 준 사람들인데 이 사업으로 꿀꺽해서 수천억을 먹었으면 몇백억 정도는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필요한 돈이 대선 때 필요했던 것이죠. 정치판에서는 뻔히 아는 정황상 증거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국민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당 전체가 나서서 이 방패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 제가 관례상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마 쉽게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김구식 교수님 말씀하신 건 이제 하나의 그 큰 그림이죠. 대선을 나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허락을 해주고 거기서 남는 돈 중에 일부를 이제 나한테 나중에 주라 이런 구도를 짜고 했다라는 의심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부분은 이제 김용 부원장에게까지 전달됐다라는 진술은 있는데 이 부분을 검찰이 어떻게 이제 증명을 하느냐가 남아 있는 거고 그다음 단계가 만약에 뭐 대권 구도와 관련돼서 이 자금으로 쓰였다면 이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대선 후보로 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또 검찰이 밝혀내야 될 그럴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저희들이 뭐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그림을 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치에서 뭐 지금 뭐 정치가 아주 깨끗해지고 맞습니다. 맞는데 또 일부에서는 뒤로 돈이 쓰이겠지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배 의원 취재하시는 거 좀 없으세요? 뭐 저희가 지금 뭐 그 당시에 대선 자금이 얼마가 쓰였다 뭐 이런 거를 다 알 수는 없는데 사실은 정식 대선에서는요. 그 뒷돈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엔 많았지만 요즘은 굉장히 투명해졌어요. 대선 본선 자체는. 근데 경선은 다릅니다. 경선에는 국가 보전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돈을 마련해서 자기가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나중에 뭐 이 경선 자금도 수사라면 뭐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국가에서 돈을 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마련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검은 돈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아마 그래서 뭐 일부 정치인들은 뭐 펀딩을 하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추모에 펀딩도 하지만 펀딩만으로 안 되는 자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검은 돈이 오갈 수 있다고 저희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뭐 실제 이재명 대표가 그걸 불법 자금을 정말 받아서 그걸 어떻게 집행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이겠죠. 자, 이건 뭐 여나 야나 가리지 않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드러나 있는 게 대장동 일당들이 이 돈을 마련해서 줬다는 진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고 또 정진상 실장에 대한 언급들도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사법 리스크 커지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부는 검찰이 명확하게 밝혀야만 검찰의 또 위상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은 뭐 큰 또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면서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찰 독재 규탄 대회를 어제 열었죠. 자, 이재명 대표 한번 보실까요? 국가 역량을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허비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생 파탄 외면하는 정부 여당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가녀린 촛불을 들고 그 강력해 보이던 정권까지 끌어내린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 아니겠습니까? 네, 촛불을 언급했고요.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 나섰고요. 근데 그러면서 자, 이재명 대표 뭐 그럴 일은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만 진성준 원내부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거나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검찰의 뭐 일방적인 뭐 강제 수사 또 거기서 흘러나오는 주변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예단이죠. 만일의 상황, 뭐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뭐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긴 이런 거에 대비한 플랜이 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법률적으로만 보면 이재명 당대표는 국회의원이시고 현재는 회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구속을 해야 된다거나 체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국회 동의를 요청해 와야 하죠. 있으니까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방탄국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올인하는 거 아니냐, 다 걸게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설 변호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방탄,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방탄을 쳤다. 방탄조끼를 입혀준다. 방탄조끼를 같이 입겠다.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각 개별적으로 어떤 의원들의 의견을 방송에 나가서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전체적으로 지금과 같이 나서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찌 보면
민주연구원, 민주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어찌 보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불법적인 대선 자금이 갔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김용 부원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대선 자금 수사라거든요. 불법 대선 자금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당 운을 걸고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부당한 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구분해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만을 위한 민주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리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요, 예전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이 지금껏 정치인들 좀 특권, 특혜 내려놔야 된다.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내려놔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요. 그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체포 특권을 무슨 주장을 합니까? 의원들의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너무 과하다. 네. 특권 내려놓게 해야 된다는 제 입장이고요. 저는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생각이 사실 제가 뭔 죄를 지었다고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야 됩니까? 이재명이 분명히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국회의원, 정치인의 특권 내려놓자고 계속했는데 반대하는 거 아니죠? 당연하죠. 100% 찬성하고요. 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라니까요. 저희 100% 찬성할 테니까. 찬성한다. 예, 저는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생각이 사실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야 합니까? 안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만약에 검찰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한 말 어떻게 지키는지 한번 국민들이 보면 되겠죠.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아마 이제 대표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 정치 수사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런저런 논란들이 민주당이 전면전에 나서는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자, 김근식 교수님. 예. 민주당의 입장 일치 단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흐트러지는 겁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당대표 경선 과정이나 그다음에 인천 계양을 출마 과정에서 일부 반대 의견에 이제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막상 이제 김용 부원장 사건까지 확대가 되니까 일사불란한 이렇게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 의미와 배경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지금 낮은 지지율을 보고 이거 국면이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의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낮을 것 같다 생각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합쳐서 스크럼을 짜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혹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오산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통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지지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와 확실한 증거와 자료가 나오면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국면이 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닐 거라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순간부터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다 함께 껴안아야 되는 일심동체가 돼버리는 좀 숙명을 좀 타고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 그냥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과연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지 그건 검찰의 수사 결과와 진전이 연관이 돼 있는 것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마 민주당이 총선에서 살기 위해서는 다른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민주당의 움직임도 관심입니다. 자,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이 북송 관련해서 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이재명 대표도 급히 일정을 추구하고 회견장에 나와서 힘을 실었는데요. 전 정권이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한데 영상 한번 보시죠.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시직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월북이라는 주요 첩보에 포함된 거를 오히려 그를 감추는 것이 더 이상한 상황이겠죠. 주요 단서가 있는데 월북을 정부가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은폐를 안 한 겁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이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이라든지 강제 북송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정보를 지우러 갈 이유도 없었고 그럴 일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임평현 대변인, 오늘 기자회견 한 건 무슨 의미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죠. 국정원에서 그동안에 감사원에서 사실상 그 절차를 약간 어기고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게 그전에 이제 월북이라고 했었던 거에 주장을 완전 반대되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바로 국정원에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 다 반대되는 의견.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월북이었다 얘기한 게 그 SI 정보에서 월북이라는 단어를 들었다. 이게 뭐 북한 쪽에서 들었는지 아니면 직접 그 이대진 씨가 말씀하셨는 그거는 파악이 안 되지만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뭐 이런 등등의 그동안의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서 전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국정원 그 국장의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국정조사에서요. 근데 그동안 저희는 쭉 이제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쭉 주장이 강적 똑같았습니다. 이게 SI 정보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한기호 의원, 그러니까 야당, 그 당시 국민의힘이었던 한기호 의원의 간사도 이게 월북으로 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이야기할 만큼 그런 판단의 근거가 있는데 그 이후로 다른 정황이 바뀐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이 월북이고 그 전 정부에서 자꾸 숨기려고 은폐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니 이렇지 않기 때문에 답답함을 좀 토로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나온 감사원에서 이야기가 뭐 중국에 있는 그 뭐 한자가 적혀 있는 구명조끼 입었다 뭐 이건 은폐한 거 아니냐라는 등등의 감사원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정원의 어제 국정원장 이야기는 또 그것도 아니라고 전면 부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국정원에서 이런 판단을 근거를 통해서 이제 힘을 실어준 거죠. 그 전에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런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차 저희가 이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뭐 이 구속된 분도 있고요, 또 진술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대충 다 윗선을 겨냥을 합니다.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정보를 지웠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명확한 건 그겁니다. 자료가 삭제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서욱 장관이 삭제를 지시했기 때문에 그것도 밤중에 퇴근한 직원을 불러다가 삭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충분히 맞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 해경청장도 자기가 그 슬리퍼 문제든 그다음에 구명조끼도 한자가 저기 구명조끼를 자기가 보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런 그 정확한 사실관계에 미쳐서 볼 때 그럼 누가 지시를 안 하고 그 두 사람 다 자기 임의대로 삭제하거나 임의대로 은폐를 하고 왜곡을 했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지금 검찰의 수사에 칼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앞으로 수사받을 대상자인 분들이 이제 모여서 자기들의 입장을 밝힌 거긴 하지만 지금 그 실제 객관적으로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했다, 지시 안 했다고 부인한 것 뿐이고 그 다음에 당시에 그 해역에 중국 배가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그 당시에 자기들이 몰랐다고 한 거지 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정황을 볼 때는 뭔가 이대준 씨가 빠진 다음에 중국 배 구조됐다가 결국 북한으로 다시 인계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 규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안 하고 무조건 우리는 월북 그 문제에 몰이한 거 아니다 하는데 사실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딱 한 번입니다. SI 정부에. 그건 이 우리 서해 고문 이대준 씨가 한 말이 아니라 북한군끼리 월북상이 있어? 그러니까 얘 한마디예요. 근데 바다에 떠서 천국 연후구인데 월북이 아니야 하면 거기다 대고 아닙니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뭐 국민의힘에서는 가해자들의 그냥 이 기자회견일 뿐이다, 일반적인 방탄 기자회견이다 이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도 지금 뭐 구속이 됐고 기소가 될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진실이 밝혀져야 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지금 뭐 김의겸 의원 이야기한 거 그리고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이야기한 거 그리고 이 서해 동해 이런 다 전부 다 좀 진실 규명 제대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